오늘은 좀 아쉬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저는 이제 한 2, 3개월 뒤인 2월 달에 이제 계약을 했고 그 뒤로 한 6개월 뒤인 8월 달에 저는 출고를 받아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10월 한 중순쯤에 25년형이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제 카니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다음 연식이 나오는 건데 오늘의 영상을 이제 관통하는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차량 이제 계약을 하고 대기 기간이 남아 있으면 연식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하는 그런 제조사들의 관례 같은 그런 행사 원래 하던 그냥 관행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뭐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사실 보면은 대기기간이 엄청 길어요. 뭐 3개월 6개월은 거의 뭐 인기차종 같은 경우 뭐 1년 이상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이거 외제차 얘기 아닙니다. 국산차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뭐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제가 첫 차로 이제 아반떼 MD를 이제 구매를 했었거든요. 기억하기로는 2011년형을 아마 구매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를 하면 빠르면 한 1, 2주 구매를 오늘 하잖아요. 아반떼 MD를 구매를 해. 계약금을 넣었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탁송이 옵니다. 금방 받죠. 너무 뭐 엄청 금방 받죠. 지금 생각하기에는 되게 진짜 금방 받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조금 수동차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후회한다, 안 팔린다 뭐 이런 주변 분들의 얘기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수동 미션을 넣었었어요. 그때 카 매니저분도 좀 당황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은 거의 없다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한 달 반 정도 걸릴 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달 반은 엄청 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산 차량들의 이제 출고 기간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건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뭐 조금 특이한 옵션이 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선택하지 않는 파업이나 어쨌든 간에 제조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면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래 걸리는 게 좀 당연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게 좀 심화가 된 것 같아요. 반도체 수급 문제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뭐 전쟁 좀 복잡한 좀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옛날보다 좀 달라졌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그 뭐 출고 기간 같은 거 뭐 그런 영상 같은 걸 봤는데 제네시스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년도 더 뭐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맞나? 저는 외제차를 한 번도 타본 지 않아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받으려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외제차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월 기다리는 건 당연하고 1, 2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친구가 포르쉐를 파나메라를 이제 했을 때 한번 계약하는 데를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뭐 이제 상담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비싸긴 비싸. 차도 비싼데 조금 뭐 가니시 하나 바꾸고 뭐 하나 바꾸는 막 몇백씩 막 들어가고 어쨌든 신세계였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차량 구매할 때 계약금 10만원 뭐 이렇게 입금하고 뭐 이러잖아요. 계약금도 뭐 500만원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들만의 뭐 그런 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출고는 한 1년 반인가 그때 뭐 물 건너오고 엄청나게 막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국산 차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카니발이 이제 25년형이 나오고 이제 출고 시점 이제 오신 오너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몇 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이제 24년형으로 출고를 받을래? 아니면 25년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고 받을래? 뭐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25년형으로 출고를 받길 원하겠죠. 이제 오너분들은 더더욱이. 그리고 당연히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가 맞는 거고. 왜냐면 개선이 됐으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당연히 개선품으로 출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뭐 이쪽 관행은 안 그렇겠죠. 아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24년형으로 받으면 그냥 그대로 받겠죠. 지금 이제 원래 출고 기간으로. 근데 25년형으로 이제 바꾸면 다시 또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안내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순번이 뒤로 밀리는 거죠, 다시. 저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와 이거 좀 잘못됐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변경이 뭐가 됐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비티 트림 있잖아요. 그래비티 트림에서 이제 원래 하얀색이 선택이 안 됐었나 봐요. 저 잘 몰랐는데 그 하얀색 선택이 이제 가능한, 그리고 핸들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정전식 핸들로 바뀌었다고 해요. 운행을 하면 이제 핸들을 잡으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아무데나 잡는다고 다 핸들이 인식되지 않고 어느 특정 부분을 잡아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시그니처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다고. 저는 안 쓰니까 잘 모르겠고, 하루 유지 보조. 어쨌든 그게 이제 원래 1버전이었는데 2버전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81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 트림에서. 1년 뒤에 상황을 한번 제가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나온 지 1년 정도 됐죠. 작년 11월 달에 출시돼서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디자인이 변화가 된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4세대보다 거의 신차 수준으로 디자인이 바뀌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25년형으로 변경을 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차량이 나온 지 이제 2년이 되는 시점 때 이제 차량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분명히 카니발 5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테스트 차량이 발견됐네 만에 뭐 이렇게 그런 거 막 감싸져 있는 차량 있잖아요. 디자인 안 보여주려고 가차인가 그런 차량 디자인 이제 그려주시는 분들, 예상 디자인들 막 조합해가지고 포토샵을 그리고 이미 막 디자인들이 막 유출됐다 막 이러면서 나올 거고, 지금 이번에도 하이브리드는 2.5가 안 됐던데 하이브리드가 1.6은 지금 문제가 많네 뭐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힘이 부족하네, 딸리네, 주행 질감이 별로 안 좋네. 2.5 하이브리드가 나올 거라는 루머는 계속 신차 때부터 계속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5세대 때는 2.5 하이브리드가 나오네 만에 또 얘기가 나올 거고, 디젤이 뭐 단종이 될 거다 만에 기본 옵션이 막 엄청 들어가서 디자인이 역대급이고 막 주행 질감 막 향상이 되고 막, 그리고 막 11인승도 삭제됐었잖아요. 막 11인승이 부활을 하네 만에 막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막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5세대로 받을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구형으로 받을 거냐, 그 대기 기간은 어쩌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되게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거의 소비자 기만, 뭐 사람 우습게 만드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계약한 차량을 받지도 못했고 이제 생산도 안 됐고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차량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 소비자 기만이죠 사실은. 그럼 만약에 개선된 사양으로 나온다 싶으면 그 개선된 사양으로 제조를 해줘야죠. 왜 이거를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색상이 좀 바뀐다든지 뭐 부품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청에서 받거나 뭐 이렇게 돼서 부품 조합이 조금 달라져서 뭐 사양이 조금 변경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제조하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계속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가격을 변경을 하고 더 대기 기간이나 출고 기간을 더 늘리고 이런 거는 사실 이상한 거죠. 저희가 사실 이해해주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개선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된 부품으로 같은 가격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상이 아니에요. 이거. 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연식 변경을 하면 저 같은 24년형으로 출고를 받은 이런 오너분들은 굉장히 구형차가 갑자기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이제 3개월 만에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어떤 분들은 불과 며칠 전에 출고를 받았을 수가 있단 말이죠. 10월 달에 출고 받으신 분, 10월 달에 출고를 받자마자 갑자기 25년형이 나오는 거야 며칠 만에. 기분이 좀 완전히 좀 기분이 별로지 않나? 안 그래도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라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기분이 누구라도 다 나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누구에게도 별로인 상황을 왜 만들어내는지, 물론 모든 건 다 이제 돈 때문이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인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상합니다 제 기준에는. 이제 한 번 선택해서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한두 번,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사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3년, 5년? 뭐 이 정도는 일단 보시잖아요. 거의 신차를 자기가 구매를 한다면.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매년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도 올리고 막 사양들도 막 조금씩 변경되고, 그리고 막 이제 없던 기술을 막 적용을 해서 막 누가 봐도 새로운 막 그런 기술들이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차등으로 해놨었던 기능들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상품성 개선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똑같은 차잖아요. 똑같은 차인데, 그리고 부품값도 막 엄청나게 막 비약적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소프트웨어 정도만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고 제가 혼자 이해하는 뭐 그런 신차 주기지만 보통 한 차량이 새로 나오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그 정도 이제 신차 주기를 좀 갖잖아요. 2, 3년 정도 그 차량으로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리프트를 겪으면서 약간의 이제 디자인 변경들, 외관에서의 이제 변경점들, 이번에 카니발처럼 뭐 하이브리드가 추가된다든지 조금 더 상품성 개선을 그때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꼭 신차가 나오는 것처럼. 보통 한 세대의 그 차량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에 그렇게 생산을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제조일 개념에서의 연식 변경은 당연히 있어야죠. 뭐 차량 연식에 따라서 뭐 세금 요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제조일 개념의 그런 연식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건 맞는데, 별거 없이 이렇게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출고 날짜나 대기 기간이 갑자기 달라, 이런 거는 사실 도의적으로 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선품들이 있으면 개선품을 넣어주고 같은 가격에 출고를 해주셔야지 맞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혼선이나 대기 기간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약한 차량은 그래도 책임지고 출고를 해줘야지, 이거를 고객한테 다시 또 떠넘기면 안 되죠. 네가 선택한 거니까 돈 더 내야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기들이 불리하든 자기들이 유리하든 간에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혹시나 저랑 좀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거나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거나 이렇게 하면 지적도 좀 해주시고 편도 좀 들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생각과 의견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뒤로 가세요.